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부산 아파트 조정지역 시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조정지역이 되고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시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정지역이 되고 투기지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인간이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부르면 밥을 또 안 먹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이거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것 또한 다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정해진 경로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주 만물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부산 아파트가 지금 가는 경로는 이미 1년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네, 1년 전이 아니고 9월 달이죠. 방송을 첫 해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다 이 경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되냐 안 되냐, 뭐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들은, 자, 이 부분들은 알 필요가 없지만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제 방송에도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 지금 이제 조정이 될 거라고 계속 다 말씀드렸죠. 제가. 예, 조정 지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사가라 아파트 찾아라, 이걸 S급지로 이사가라, 위에 단계로 이사가라 했죠. 갈아타기 전략으로 3주 전에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라고 형 아파트 상황이 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조정 오기 전 이사갈 아파트를 찾아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오르고 이거 조정이 된다. 그래서 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저는 정답지 제가 다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호들갑 틀 필요가 없죠. 조정지역이 되든 안 되든 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경로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 경로만 잘 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국토부 위에 보시죠. 김포를 포함해 부산 일부 지역을 이제 부산하고 김포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발표한다. 그래서 주정심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지정됐는데, 저번에 우리가 16년도입니까? 2016년도에 주정 지역 될 때는 진구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해수동하고 남구 진구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구가 빠지고 남구 전제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저도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이번에 투기 지역만 있다가 조정 지역도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조정 지역과 비규제 조정 지역이, 비규제 지역하고 가장 큰 차이는 LTV죠. 네, DTI LTV에서 L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9억 이하는 50%고 9억 이상은 30% 대출한다고 30%가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양도세 규제죠. 조정 지역이 되면은 거기서 또 양도세 규제가 되고, 그래서 크게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9억 이상을 살 때는 대부분 보면 30% 이내로 대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60%, 80%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대략. 그래서 한도가 대충 거기 맞게 딱 맞춰진 게 저는 조정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투기 지역이 안 된 게 저는 조금 그나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해운대나 우리가 수영구 쪽에 보시면은 3호 가든이나 삼익비치도 마찬가지고 투기 지역이 되지 않는 게 고무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잘 인지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매매는 이루어질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여기 이파동이 시작된다고. 이파 하락이 시작된다. 자, 이 이파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랬습니까? 대장주라고 했죠. 대장 아파트 어디입니까? 3비. 이거 몇 주 전부터 계속 언급해드렸죠. 복습.
이게 어디입니까? 15억에 도달하면은 이게 조정 2차 조정 시작된다 그랬죠. 15억. 예, 34평 15억에 도달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연장 파동이 나오는 맥시멈이 뭐냐면 17억이라고 했어요. 17억. 그래서 일반적으로 15억에 도달하게 되면은 조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삼익비치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대장을 바로 밑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15억 이상 사는 사람은 호구가 됩니다. 당분간은. 이거는 시세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해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언급해 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 버틸 사람은 버티라 그랬죠. 투기 지역이 되든 뭐가 되든 양도 뭡니까? 조합은 지위 양도가 되면 이거는 지난 방송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알려드리면은 제가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정장인데 이 조정장에서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음에 상승 파동이 되는데 이게 지금 조정 파동이 저는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크다고 보진 않는데 이게 편차가 커요. 자, 2파 지금 조정이죠. 2파. 지금 1파죠. 소파동 1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노. 전체적으로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뭐 상반기까지나 2024년 하반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 단지에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플랫이 걸리는 아파트가 있으면 또 크게 올라가죠.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왜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여기 또 3파 상승이 나오고 4파 조정이 있는데 이게 크진 않아요. 폭이. 그러니까 2파 조정이 나고 3파 상승이 나고 4파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이제 플랫이 걸리는 아파트는 조금 더 이제 3파 조정, 3파 상승이라든가 4파 상승이, 5파 상승이 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2파부터 시작해서 원위치 않은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도로묵이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도로묵이 되는 아파트가 뭐냐면 최근에 급등하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아파트, 최근에 이제 호가놀이 하는 아파트. 최근에 호가놀이 하는 아파트는 원위치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뭐다? 호구된다. 예. 호구된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은 2파 조정이든 3파 상승이든 4파 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격 상승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간 조정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가지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애매한 A급지입니다. 애매한 A급지. 그다음 B급지, C급지는 가격 조정을 받아요. 여기서는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이사를 가라고. S급지로. A급지도 확실한 A급지 아니고 A급지에서도 약간 좀 애매한 A급지하고 B급지, C급지.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격을 받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더 뭡니까? 1번이고, 최근 호가놀이한 애매한 A급지하고 B급지, C급지고, 나머지 또 크게 타격을 받는 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크게 타격이라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10년 이상 된 그냥 구축 아파트예요. 10년 이상 된 그냥 구축 아파트.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센터파크, 이런 아파트예요. 가격 조정이 제일 컸던 아파트거든요. 16년도에 그 조정 지역이 됐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아파트가 이제 센터파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쌍용계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가 타격이 없는데 애매한 A급지 중에서도 조금 1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이제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무조건 조정받는 게 아니고 센텀파크하고 쌍용계가 이런 아파트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없는 거예요. 호재가. 신축도 아니고 그냥 10년 넘은 구축에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니까 뭐 혁신 아파트도 예를 들겠죠. 그런 아파트는 일부는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여기서 시세가 상승하기는 무리다. 무리고 행보 조정을 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한 부분이다. 1년 전부터. 이거는 3비는 15억 갈 때까지는 간다고 했죠. 이 붙들어 매야 된다. 이거는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얘기를 다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10년 구축인데, 10년 넘은 구축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호가놀이 한 아파트들.
그래서 이 호가놀이하는 아파트들이 없었다면은 이 조정지역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부산 아파트는 조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 것도 서울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서울 거는 이미 투기 지역이 있었죠. 이미 투기 지역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혜택을 받은 거, 남한테 도움을 받은 거, 남한테 은혜를 받은 거는 하루 이틀이면 다 까먹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 머리 시커먼 이 존재, 짐승이라는 머리 시커먼 이 짐승은 우리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부터 속담이 있잖아요. 삼국사기 그 326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시대에는 머리 까만 그 짐승을 거두지 마라. 삼국사기 326페이지에 다섯째 줄인가 여러분들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시면은 머리 까만 짐승을 거두지 마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은 은혜 받은 거는 금방 까먹고, 나한테 불이익을 받은 거는 평생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달라요, 경로가. 원래 달랐습니다. 부산 아파트는 비조정이죠, 비조정. 그러면은, 현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에서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조정지역으로 묶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보궐선거에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머리 까만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도 자기 조그만 거 있으면요. 자기 조그만 거 불리한 거 있으면은 자기 아쉬운 거 있으면은 그거 하나 갖고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10번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한번 나한테 불이익을 받은 것 때문에 10번의 은혜 받은 거를 다 까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326페이지 찾아보시면 잘 하실 거고, 그러면은 조정지역이 부산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불리하죠. 뭐 대출 규제도 되고 뭐 이사도 못 가고,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양도세라든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요건이 있죠. 그럼 이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생각이 자체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이겁니다. 플래카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멍청한 입주민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을 올려놓고 아파트 가격 올리자면, 아파트 담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파트 지금 가두리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주식시장 가두리가 있나요? 아파트 시장 경제에서 가두리 있나요?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세가 붙으면요, 다 뚫립니다. 매수세가 붙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 플래카드 붙이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뭐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개 체결되고, 호가놀이 있죠. 5억에 있고 7억에 있는 게 호가놀이에 깔아놓은 거를 이거 덥석 누가 호구가 돼갖고 물은 거예요. 이게 호구가 돼가지고, 그럼 이게 실가가 된 겁니다. 도로 밑으로 내려오죠. 도로. 제가 호가놀이 하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7억이 될 것 같았으면요, 이 7억이 어떻습니까? 체결 강도가 올라가고 쭉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매수세가 쌓여야 돼요. 이게 체결 강도라고 했죠. 그럼 이게 지금 사실상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 호가놀이 한 거죠. 이게 호가놀이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담합입니다. 담합. 단톡방에서 담합. 그 다음에서 가두리라고 생각한 거죠. 부동산의 가두리란 거.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의 가두리란 거. 자, 시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정파를 거칩니다.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됐어요. 또 조정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고점이 하나 걸려요. 7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은 7억이 걸려요. 이게 7억. 또 가다가 7억에 걸려요. 또 하나 걸리는 거예요. 호가놀이 하다가 또 7억에 걸립니다. 이게 4개다 3천입니다. 4개다 3천. 이게 4개다 3천인데 두들 맞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역풍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고점이 3개 나온 상태에서 뚫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시세가 대폭발합니다. 이게 체계 강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산봉아리 3개는 뚫어버리면 이게 고점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봉오리 3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쌍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쌍봉보다도 이 쌍봉이 나온 거를 만약에 뚫어버리면은 시세가 급등합니다. 근데 여기서 쌍봉에서 두들겨 맞으면 4개다 3천이 걸려갖고 이거는 급락을 해버려요. 원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5억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놀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거 부동산은 가두리 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수세가 붙으면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매수세가 붙으면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호가놀이 계속한 겁니다. 지금 아파트 우리 단지는 허위매물 악용하는 정직한 부동산은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자기가 제시를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가두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두리라고 설정을 하고 부동산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리고 호가를 올리면서부터 부산 지역은 어떻게 됐다? 조정지역이 안 돼도 될 거를 조정지역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조정지역을 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 말아먹습니다, 이거. 아파트 단지들이,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지금 보세요. 허위매물 악용하는 정치급, 이건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 단톡방에 호가놀이를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가 폭등 알고 보니 주민 다, 이거예요. 호가 한두 개 찍어갖고 실거래가 다 올려버리니까 어디 있습니까? 대폭등한 것처럼 지금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경로는 이거는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죠. 1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되었을 때 코로나 1분기 때 1, 2분기 때죠. 코로나가 3월 달에 그때 될 때부터 S급 단지들을 사라 그랬어요. 예, 계속적으로 사라고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1파동의 마무리는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 제 동영상을 다 찾아보세요. 예. 제 동영상 찾아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폭등기에 대비해라고 말씀드렸죠. 우한폐렴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향후 전망에서 뭔 개소리입니까? 예, 지금 이거 언제 써요? 2월 25일 없습니까? 예? 보세요. 예. 다 개소리라고 그러고 저한테 얼마나 지금 그랬습니까? 폭등기에 대비하라고 했죠. 이게 언제입니까? 4월 2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 그래서 지금 다 욕만 해놓은 겁니다. 욕하는 것도, 예.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맺죠. 근거 빈약하고 뭐 한다고 다 써놨죠. 그래서 이 논리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다. 정답지는. 그래서 이거 하반기가 되는데 하반기에 폭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조정이 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폭이 작다. 3파동 상승도 폭이 작고 4파동 상승도 4파동 이거 조정도 작다. 그래서 이 흘레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조정은 조정 지역으로 묶이냐 마냐에 따라 상관없이 어떻게 되냐 그랬습니까? 네. 상관없이 반드시 조정이 진행된다. 이게 가격격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 조정이 되느냐 그 해당 아파트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자, 2파 조정이죠. 2파 조정. 2파 조정인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안 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입지. 결국 땅이죠. 땅. 땅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입지고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양극화. 가장 핵심이 그랬죠.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파 조정부터 양극화 시작된다고 그랬죠. 2파 조정부터. 2파 조정부터 양극화됩니다, 이게. 이 땅이 가지는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애매한 A급지라고 했죠. 10년 이상 넘은 구축. 예, 구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10년 이상 넘은 구축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개발 호재가 없어요. 그냥 구축이에요. 예. 재건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발 호재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B급지 C급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명암이 또 갈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호가놀이로 계속 뭐 치고 다닌다 한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자 지금 뭐 개금 주공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마찬가지고 다른 재개발 구역도 있는데 이게 결국엔 어떻습니까? 입지로 봐야 됩니다. 입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피 올라가는 거 다 받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 분양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분양가를 생각해야 되죠. 예, 분양가 생각해야 되고 또 거기서 피를 주고 사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분담금 생각해야 돼요.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네. B급지, C급지, 재개발, 재건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동네너키는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죠. 동네너키 동네너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올해 재건축 올해 뭐죠? 올해 안전진단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재건축 동네너키는 올해 안전진단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동네너키 안전진단 언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년 하반기라고 했죠. 내년 하반기. 이거 서두르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죠. 근데 동네너키 예비 안전진단을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있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준비위원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 예비 안전진단 지금 탈락했잖아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내일 발표하는데 지금 동래구청에 보시면은 이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이분이 담당하신 분하고 이 기술분 우리 기술 용역 들어가신 분 있죠. 안전진단 하신 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됐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지금 이제 부재가 돼 갖고 정확한 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탈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제 말을. 예. 제가 1년 전부터 다 알려드리잖아요. 1년 전부터. 그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이거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하라고. 구역만 설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굴려야 됩니다. 머리 굴려야 돼. 삼익비치도 마찬가지예요. 삼익비치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삼익비치도. 삼익비치 똑같습니다. 브레인이 없어요. 브레인이. 삼익비치 3000세대 중에 창의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3000세대 중에. 창의적인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조합장이라는 리더는 창의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보시면은 아파트 구멍가게 보시면은 자기가 계산도 하고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이라는 명의를 갖고 있는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구멍가게의 그 슈퍼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얘기를 다 듣고 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 룰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구멍가게 무슨 지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안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창의적 존재가. 동네너키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 몇천 세대 중에 1000세대가 넘으면 다 1000세대 넘어간 세대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의적인 존재가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브레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브레인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상가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상가는 간평 올리라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되죠. 예, 상간평 다 받아놓고 3위 같은 경우는 연락에 올리라고 하겠죠. 상한평 아무 의미 없는 상한평 받으려고 입주민들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거 대형 평수 가자가 하면은 왜 34평을 60%를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는 대형 평수를 안 합니다. 50평 넘어가는 세대를 안 만들어요. 그 줄여갖고 34평을 분양세대 늘려야 돼요. 지금 동네너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거를 제 방송 듣고 하라니까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이 문제 차단이 난다는 거죠. 제 말 들으라. 미리 다 알려준다. 창의적 존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말 들어야 됩니다. 2파 조정은 폭이 짧습니다. 짧아요. 근데 이거 오르지 못해요. 신고가 치고 가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분간에 내년 3월 봄까지는 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간을 4, 5개월 정도로 조정폭이 진행되는데 S급지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S급지에 사는 사람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S급지에 사는 사람들이 못 팔아요. 매물이 이거를 밑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땅의 가치를 우리가 본다고 했죠. 아파트가 가지는 땅의 가치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자, 이 집을 팔았어. 딴 데 갈 데가 있습니까? 하급지로 갈 거예요. 못 가죠. 그럼 이걸 이제 팔고 나서 그러면 전세 들어갈 겁니까? 전세 못 들어갑니다. 전세 들어가서 2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S급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 가격으로 안 있어요. 더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보짓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이 화폐 가치의 하락, 지금과 같은 유동성의 화폐 가치의 하락 자체는 지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화폐 가치의 하락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자, 화폐 가치의 하락이란 부분이 아파트의 어떻습니까? 조정이라는 시점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S급지 사는 사람들은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 폭이 내려가는 폭이 없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뭐냐면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변수는 우리가 이 변수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변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뉴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지만 내년이죠. 내년 정도의 여름 정도에 되면 이거 끝납니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여름 정도에는 끝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였습니까? 자, 코로나 변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기서 양극화예요. 양극화에 한복을 합니다. 여기서. 코로나 변수는 양극화에 한복을 한다. 자,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변화는 관광지 폭발합니다. 관광지. 여기서는 관광지 폭발합니다. 예, 이거 이제 맞박이 잘 적으시 바랍니다. 관광지 여기서 폭발해요. 자, 여기 부산이 있죠. 부산이 있는데 여기서 관광지 폭발합니다. 여기서. 해운대구 바닷가하고 여기는 분노의 지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한풀이 소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 한풀이 소비. 예, 이 바닷가 중심입니다. 광안리 해변, 이 광안대교 보이는 이 한풀이 나옵니다. 한풀이. 그러면서 광안리 일대가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겁니다. 이게 광안리 종식되고 나서 코로나 변수 종식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주변을 유심히 보라고 한 겁니다. 이 유심히 보라.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이 땅 사세요. 코로나가 치고 뭐 사람 죽기 말지 뭐 상관없습니다. 투자를 하실 거면 이 광안리 여기 일선에 있는 무조건 땅 사세요. 금액이 크든 말든. 그래서 협진태양부터 시작했고 요 있죠. 광안리 일선 땅. 가치가 코로나 끝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기 땅값이. 여기 있는 이쪽에 양쪽에 있는 매립지 있죠. 밀양 매립지하고 수영만 매립지 여기 남천 비치하고 이거 세 당상이 없어요. 무조건 땅입니다. 땅 가치만 무조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로나 끝나게 되면 큰 변화 나타납니다. 요 일대 땅 있죠. 예. 그래서 요 앞에도 지금 땅이 있고 뭐 조금만 맨 앞에 여기도 뭐 있습니다. 요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협진태양보다는 더 가치가 크고 저는 이 아파트를 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세요. 땅. 능력 때문에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코로나는 변수는 오히려 이 관광에 큰 변화를 만든다. 부산이 관광지로 가는 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어디냐면 코로나 종식될 때부터입니다. 양극화 종식되는 이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변화를 보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부산 지역 조정된다. 큰 의미 없어요. 올라간 아파트로 또 올라갑니다. 전망이 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년 전부터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양극화입니다. 결국에는 양극화. 지금 양극화가 시작되는 부분도 그냥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입지, 땅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조금 깊어질 겁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한 번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100배를 생각하세요. 100번을 생각하세요. 답 나옵니다. 100번을 생각하면 답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든 간에 영원히 상승하고 영원히 하락하는 건 제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기회는 여러분들이 살 동안도 부동산의 기회는
수십 번 나옵니다. 수백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게는 수십 번, 수백 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졌냐, 그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위기 때가 됐을 때 인생 역전하는 기회 나왔습니다. 위기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방송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자, 큰 기회 나온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